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 넘겨짚는 거 말고 추측하는 거 말고 진정으로 누군가 입장이 되어봐야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까? 아무래도 생활에 꿀팁이 되는 얘기나 도움되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요, 입시생 꿀팁, 축제 꿀팁 요거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철수의 성동에 살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이제 막 3회차 이제 방송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한번 가볼게요. 단님 이런 걸 주셨습니다. 건강 정보 올려주세요. 체력 관리에 관심 많은 일입니다. 라는 걸 이제 우리 단님이 주셨고요. 또 데니스님, 아리님 등등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팟빵 쪽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해안가님 참여해 주셨고요. 자유인 A님, 몰랐던 생활 꿀팁들이 많네요. 사피엔티아님, 헐, 나 방송 탄 거예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나 구조대 대장 할게요. 칠수형 파이팅!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구조대 돼주십시오. 지금 또 등장하시면 그때그때 눈에 띄어요. 아직 숫자가 좀 적어서. 구독, 좋아요, 댓글, 요 구조대 꼭 돼주시고요. 저도 힘을 더 내서 우리 또 제작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을 속속들이 알기 쉽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생활은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대입 정보 준비했고요. 스카이캐슬에는 없는 보급형 스앵님을 찾아서 준비해봤거든요. 첫 코너 출발해 보겠습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우리에서 학원 잘 다녀왔니? 아, 너무 피곤해. 얼른 밥 줘. 아, 피자 치킨. 아니야 얘 배는 적당히 채우고 집중해서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우리에서 지금은 비록 전교 300등이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사당 오락이라고 들어봤지? 어머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서 대학 보내고 싶으시면 성동구에 맡기세요. 뭐라는 거야 이거? 구청이 뭘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애는 내가 더 잘 알아. 과연 그럴까요? 학력고사 세대가 과연 혼자서 가능할까요? 이거 뭐라는 거야? 사당 오락 지금도 유효할까요?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머니? 그래?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적으로 성동구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대학 입시 정보는 전적으로 성동구에 맡기시고 어머님은 이제 구독, 좋아요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거 좀... 엄마,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다. 구독, 좋아요만 신경 쓰 여기만 자연스러운데? Tell you the truth. 네, 허서무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누가 저 유튜브 아니랄까 봐. 아이고, 네네. 구독, 좋아요만 그 부분만 아주 자연스럽네. 아, 네. 예. 처음 해봐서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네. 저 꽁투에서 만났습니다만 이미 우리 네. 청취자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키키TV를 운영하고 있는 카이스트 출신이자 방송국 PD였던 지금은 키키 허서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키키? 아유,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키키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제가 유튜브 채널 닉네임이 활동명이 키키입니다. 그래가지고 키키의 키역을 따가지고 이제 키역이라는 이런 손짓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키키라는 뜻은 이제 제가 남편이 저를 키키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냥 애칭에서 유래해가지고 막 시작했어요. 네. 예. 아이고 채널 뭐 아주 잘 되시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는데요. 예. 자, 날씨가 지금 제법 쌀쌀해졌는데 저는 이맘때면 수험생들 생각이 나요. 예, 수능도 이제 뭐 한 달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고 뭐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동구 대학 입시 지원 정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창의교육 추진단의 이선주 주임, 입시 컨설팅 전문기업 거인의 어깨 김형일 대표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일학교 네. 김영일입니다. 네, 창의교육추진단의 이선주라고 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주임님. 그런데 이 자리에 허선무 씨를 모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본인 출신이요. 네. 누구보다 대학 입시에 집중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당시에 입시 준비 어떻게 하셨죠? 당시에 이제 제가 애초에 준비했던 건 사실 의대 진학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의대 진학을 사실은 가능하게 되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의대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수능으로 카이스트를 입학하게 되었죠. 이거 야, 네 굉장히 기분 나쁘네. 아닙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황당해하고 있어요. 야, 잘 안 돼서 카이스트 갔다. 아니요 그 당시에 잘 안 됐다기보다 의대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그래서? 네, 뽑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잘 풀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예. 네. 또 급태세 전환하셨는데 일단 감사하고요. 네. 저는 사실 너무 까마득해서 저는 91년도 학력고사 시절이기 때문에 네. 뭐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학부모가 되니까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저희 딸도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니까 자 우리 이선주 주임이나 김영일 대표는 어떤 뭐 수능 시대입니까? 뭐 예비고사 시대입니까? 저는 네. 수능 세대입니다. 그래 다행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에서 허사부 씨가 너무 대단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아닙니다. 네, 저는 입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네. 잘 풀렸구나. 네, 잘 풀렸죠. 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대학교 네. 진학을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이 수시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수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비평준학교에서 내신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전형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음. 그때 이제 입학했던 전형이 리더십 전형이라고 그거 아니고는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동구청에서 네. 이런 입시센터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업무에 적합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영일 대표는 어떠셨습니까? 그 예비고사 세대입니까? 저는 이선주 주임님하고 좀 틀리게 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의 입시 시스템과는 조금 좀 다른 입시 체제에서 그냥 열심히 학력고사, 지구로 말하면 네. 수능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나 저희보다 더 앞서서가 이제 예비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전에 이제 예비고사를 보고 또 그런 세대에서 그 정도 아니신가 해갖고 여쭤봤어요. 그냥 학력고사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보급형 스행님을 찾아서 옵니다. 네. 그 성동구가 대학 입시까지 도와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주무관님? 네, 일단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구청에서 이런 대학 입시를 관련해 가지고 네.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별일이에요, 진짜. 네. 네. 우선 성동구는 교육 관련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네. 그중 입시 진학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우선 학생들에게는 연중으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예. 자신의 교과나 비교과, 수능 성적을 토대로 컨설턴트가 목표에 맞는 학생의 방향과 준비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학생들한테는 컨설턴트와 지속적으로 성적을 관리할 수 있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학부모님들한테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좋은데요. 이게 저희들 시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이렇게 그 대학 입시까지 도와주는 네,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을 성동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드라마에서 나와갖고 저 언론 기사도 많았고 저도 이제 그때서야 이 얘기를 하는데 입시 코디라는 얘기. 근데 이거를 아까 그 보급형 스행님이라는 한 얘기가 또 와닿았는데 이제 우리 보통 구민들, 보통 사람들도 이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생이 고등학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 재수 삼수생 이미 저 해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끝이에요 그냥?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죠. 고등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재수생들까지도 다 가능하고 또 정기적으로 받는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수시나 정시 같은 컨설팅도 그 시기에 맞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 전형이 복잡해지면서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컨설팅 이런 학생들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까지 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10년 넘는 입시 전문가들께서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잖아요. 예전에 저희 때문에 들어도 그냥 뭐 수능 봐갖고 저희 또 학교 가서 봤어요. 학교를 미리 이제 막 눈치 해가지고 가서 보고 그거 떨어지면 끝이고 붙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거였거든요. 최근에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볼 때
이 제도가 좋아진 것이면 분명하나 네. 이제는 정보력까지도 하나 추가해야만이 효율적으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참 힘들어진 세대인데 관에서 이런 걸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참 반가운 것 같아요. 자, 이제 김영일 대표께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 의견을 좀 궁금해서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입시 컨설팅을 기관이 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다,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합니까? 그렇게 보나요? 보구평 선생님 솔직히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입시전은 정보전입니다. 누가 정확한 입시 정보를 가지고 희망대학에 맞는 입시 준비를 체계적으로 미리 준비하느냐가 희망대학, 희망학과에 진학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진학 지도를 하지만 입시를 좀 더 철저히 분석하여 체계화된 이런 입시 전문가 집단이 앞장서서 이끌어준다면 좀 더 많은 성동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성동구 진학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효과가 있군요. 사실 그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도 공감은 갑니다만 이 제도 자체는 사실 잘 몰라요. 그 학력고사 시절의 학부모들에게는 요즘 대학 입시 제도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죠. 허서문 씨 시험 칠 때도 이미 전형이 굉장히 다양해진 후였죠. 네, 맞습니다. 제가 치를 때는 08년도 수능을 이제 치르는 세대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태어난 시대, 그러니까 89년생이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또 입시 지옥이었는데 내신, 수능, 면접 이 3개 분야를 모두 골고루 적당히 다 신경을 써서 만들어놔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의 다 세대였거든요. 삼각지구나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때 당시에 정시, 수시 뽑는 비율도 좀 대등해져서 정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도 안 되고 수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도 안 되고 야.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어떻게 하기 힘들었겠구나. 그죠. 그리고 수시에만 됐다고 해서 네. 또 마음 놓을 수도 없고요. 왜냐면 정시에서 최저 등급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되니까. 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카이스트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카이스트 면접을 잘 뽑아주신 것 네,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다양한 이런 전형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자, 주무관님 어때요? 지금 요즘 네. 이런 것들이 다 대응이 되고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그 대학 입시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알아요. 네, 그 정도는 뭐 다 아시는데 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소위 말하는 수능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는 정시 전형, 예. 그리고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어이구.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및 특기자 전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막 갈리죠, 여러 가지.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진학을 하는 전형이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아주 핫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학에 입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학년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등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어지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교는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서는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과 학과 학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업 역량, 학과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전 가능성, 마지막으로 원만한 대인 관계, 리더십,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역량이 인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글쎄 뭐 저희 때는 물론 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 다 갖고는 갖추고는 있었겠으나 공부만 잘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발하던 때하고는 확실히 좀 차별화된 어떤 그 뭐랄까요? 전공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다라고 이해하면 네, 되겠죠.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네. 참 복잡해졌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김영일 대표님,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특히 입시생 학부모가 계시다면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기,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핵심만 한번 콕 집어갖고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그 수험생들이 모든 시간을 그 11월 14일 수능 하루에 모조리 쏟아붓는 그런 것은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수능을 채 30일도 안 남겨둔 지금 시기에는 모든 컨디션을 11월 14일 수능 시험에 몰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풀던 공부 방식 중에서는 새로운 문제집을 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 문제집의 그 오답 위주를 다시 한번 정리할 예.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생체 리듬을 저녁형이 아니고
오전형으로 해가지고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그다음에 수시에 지난번에 지원한 그거 결과들에 대해서 각각 대학별로 그 면접이나 논술 아직 남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조금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 아이고 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시간이고 바짝 집중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뭐 익히 알고들 계시겠습니다만 입시라는 게 사실 학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뭐 정보도 있어야 되고 옆에서 건강 관리도 해줘야 되고 또 이맘때는 뭐 얘기 잘해야 됩니다. 이맘때 애 눈치도 봐줘야 되고. 자, 그런데 정보 쪽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거를 또 찾아다니고 일일이 하는 게 참 피곤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쯤에서 왠지 핵심이 나올 것 같아요. 성동구에서는 뭐 하는 거 있겠죠, 주무관님.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엄마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허이. 그래서 저희는 진학 관련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서울시 최초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 지금 예.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은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100년대계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학부모들께서 입시 전문가들에게 4회차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사회로 구성된 네, 교육 사회로 프로그램이라는 구성이 되어 거죠? 있고요. 네. 그 4회에는 입시 시작부터 준비부터 대학 입시하는 그 순간까지의 어떤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회차로 이것을 쭉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그 사회차의 교육을 받으면 전반적인 그 라인들을 잡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과 관련된 이슈나 또 입시 정책 발표라든가 네. 또 대학 전형 발표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소규모 간담회나 특강,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발빠른 입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 예. 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나 또 저희 창의교육추진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네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정보가 나오면 즉각 소규모 간담회를 연다거나 세미나를 연다거나 그걸 좀 발빠르게 한다는 얘기죠.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학부모 입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학이 전부가 아니다. 전공이 중요하다. 그잖아요. 네. 진학 고민이라 내 일생의 어떤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허서문 씨도 그런 면에서 고민이 가면서 의사 되려고 했다는 거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 질문을 못 하겠는데 지금. 지금 의대를 꿈꿨던 것을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저의 어떤 수능 점수를 향한 목표 삼아서 했던 예, 거고요. 예. 제가 실제로 전공은 카이스트에서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방송국 PD, 예능 PD를 거쳐서 이제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제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공부를 살려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제 기질로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셨던 분들이 없으니까 얘기는 조금 발랄하네 이런 걸 보시고도 어떤 저를 진로적 특성으로 이해해주지 않고 일단 공부 이걸 잘하니까 이제, 절제하고 공부를 해라 이런 해라. 말만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 보시면은 그걸로 그쪽으로 또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에 참 다양한 먹고 살 길이 있는데 너무 입시 위주에만 집중되어 있는 환경이 저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성세대가 또 되어가고 있는데 어깨가 참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셔서 일찌감치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네. 마련해 주십니까, 주무관님? 네, 저희 또 의대 또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성동구에서 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를 네네. 해드리면 네네. 그 메디컬 톱 성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진학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제 보통 의학 계열 뭐 이렇게 하면은 의사나 뭐 간호사 요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의공 등 다양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의대 준비만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쪽 분야에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럼요. 많이 안 알려져 있으면 그게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죠. 아이고 참 이게 성동구리 진짜 좋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성동구는 참 좋아요. 별거 다 해줍니다. 앞으로 그 인문사회나 또 자연과학 계열도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음. 그리고 봉사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학습 멘토링 봉사라든가 소녀상 지킴이 노력 봉사 활동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요. 입시와 관련된 방향을 이제 잘 잡아야겠다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 가지 활동과 또 고민을 통해서 또 그런 방향들을 잡게 될 것 같은데, 사실 현장의 전문가 하면 이제 이 자리에 김영일 대표님 나와 계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 참 일을 하시면서 수많은 케이스의 학생들을 보아 오셨을 텐데, 방향을 잘 잡고 입시 정보만 잘 챙기면 이렇게까지도 잘 될 수 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당신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사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멀리 가지 않고 그 전년도 이 성동구 관내 학생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네. 일반고 학생들도 당당히 준비를 미리 잘하면 누구나 선망하는 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서울대학교 예전에는 신문방송학과였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언론정보학과라는 곳에서 1년에 21명을 선발합니다. 정시에서는 한 명도 선발 안 하고 수시에서만 21명을 선발하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데서 7명, 그다음 일반 전형이라는 것으로서 14명, 총 21명을 선발하는데, 이 지역균형이 아닌 그 전교 1등들이 하지 않는 성적이더라도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성동구의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 성동구 연계 봉사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 또 성동구청에서 하는 컨설팅,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을 꾸준히 받으면서 미리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서 학교 교내의 방송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예. 당당히 합격하는 일반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거네요, 쾌거. 예, 성동구청의 이 교육 지원 시스템이 아주 잘 활용했던 그 학생의 선례를 들어드리고 싶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 대단한 곳에 가서 대단한 뭔가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서 뭘 해와야만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관에서 참 좋은 일을 해주네요. 자, 지금 여러분은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구평 선생님을 찾아서 구청이 대학 입시를 돕는다고 듣고 계시는데요. 김영일 대표님, 네. 그 성동구와 함께 입시 컨설팅 이제 지원을 쭉 이제 하시잖아요. 해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지난 5년간 그 시간을 통해서 정원옥 성동구청장님이 그 강력한 지원 덕에 타 지자체도 흉내내는 형태로 이렇게 선구자적인 교육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성동구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 주민들마저도 이런 형태의 지원을 이제 부러워하고 있는 형태로 네네. 있고요. 좀 더 많은 성동구 관내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동구 입시 진학 상담센터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에 맞춰 갖고 그에 맞는 입시 관련된 그런 더 좋은 정보들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접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현장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듯 자신감도 있으시고 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럽네요. 네, 허선문 씨, 네. 네, 오늘 저 토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끄덕끄덕하고 계신데 목이 뻐근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끄덕끄덕 이해하신 거죠. 네. 네. 소감 어떻습니까? 우리 청취자들께 한 말씀 같이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성동구가 여러 면에서 참 빠른 것 같아요. 일단 음.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입시 교육센터, 진학상담센터를 타 구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되게 발빠르게 나아가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크게 클 저를 이렇게 일찌감치 등용해 주신 것이 참 발빠른 구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이 갑니다. 눈이 그래서-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좀 진학 상담을 받고 제 길을 좀 더 일찍 끌어내 주시고. 아니 그거 안 되고 그건 처음부터 안 돼요. 왜냐 부모님이 여기 이사 오셔야 돼. 아, 그렇죠. 그 전 일찍 태어나야 되고 맞네. 나중에 태어나야 되고 부모님이 성동으로 이사 오셔야 되고 네. 그렇네요. 근데 원래 안 됐던 걸로. 원래 안 되는 거네요. 근데 뭐 저희가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서울에 오기라는 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학 상담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 선생님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이 성동구 학생분들이 굉장히 부럽고요. 네네. 네, 여기서 오늘 성동에 살아요 청취자님들 만나봐서 너무
반가웠고 네. 우리 키키 청취자분들이 혹시 듣고 계시다면 네네. 이 팟캐스트도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마지막 그 한 말씀이 네. 여기 이제 섭외의 목적이죠. 아 그래? 허서문 씨의 네. 명성을 좀 뺏어오려고 이제 아닙니다. 키키 돌아가셔서도 네. 그쪽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이제 저 키키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니까 네. 상생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얘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편으로 참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이제 정보만 얻으신 거고 입시 진학 상담 센터를 직접 활용하시게 되면 더 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대표님, 또 창의교육추진단 이선주 주임, 그리고 우리 허소문 씨 키키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동구청 정책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해요.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응? 가을 되니까 이런 얘기나 하게 되고 이곳저곳 쏘다니고 싶고 날씨 좋은 날은 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정말 힘들죠, 왠지. 네. 자, 민원의 기술 오늘은요 가을 축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성동구청의 히든 카드. 그래서 숨겨져 있잖아요, 이분은. 공보 담당관 양희애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보담당관 양희애입니다. 예. 얼굴 잊을 뻔했어요. 격주로 하니까 저희가 그죠? 그러니까요. 좀 자주 좀 뵀으면 좋겠고요. 요즘 그나저나 곳곳에서 난립니다. 축제, 여행, 뭐 단풍이다, 뭐 등등 왜 이렇게 지인들의 사진을 또 많이 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지고 나도 그곳에 떠나고 싶고 어떻게 양하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물론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 컨텐츠인 윤PD 양하나의 간다에서 청계천에서 살고지까지 다리를 걸었어요. 약 4.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신나게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라는 기분으로 저희가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보면 돼요?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가을 느낌을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소영씨 마켓 할로윈 위크와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송정마을 단풍축제 그리고 서울숲 커피 페스티벌입니다. 배칠수 씨, 이 축제들 공통점 혹시 뭘까요? 뭐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을에 성동구에서 한다. 네, 맞긴 한데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거대 기획사나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축제거든요. 먼저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제5회 송정마을 단풍축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지역 주민들이 송정제방이라는 예쁜 길을 매개 삼아서 마련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시작을 했고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을 축제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역사를 알리기도 했고 또 행사장의 소소한 일들도 주민 봉사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도시재생 축제의 뜻을 더해서 송정 제방길을 포함한 송정동에서 더욱 멋지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참 훈훈한 행사입니다. 네. 특히 도시에서 뭐 더더욱 그렇죠. 네. 그런데 송정 제방길이 어떤 곳이에요? 이름은 저한테는 좀 낯선데. 그렇죠. 이름은 좀 낯설지만 아마 우리 배칠수 씨께서도 한번 가보셨을 것 같아요. 가보고도 몰랐을 수 있네요. 그렇죠. 네, 특히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 옆을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동부 간선도로 옆에 있는 뚝방길이거든요. 네, 총 길이는 4.9km예요. 이 중랑천을 따라서 벚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가 이어져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단풍 낙엽길로 선정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제가 그쪽으로 안 가본 것 같네요. 장안평 가는 길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아래쪽으로. 맞아요. 네. 11월 9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들이 열려요?
먼저 단풍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함께 걷는 거예요. 네네네.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생각만으로도 참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바로 송정동 도시재생축제가 이어지고요. 뚝방 버스킹, 플리마켓, 헬스 체크존 같은 이벤트도 열립니다. 아, 좋네요. 산책길이 축제의 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건 송정마을 단풍축제 추진위원회와 우리 성동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분위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걷기 좋은 이 계절에 볼거리 또 아까 저 헬스 체크 존 같은 그런 포인트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흔하지 않은 이벤트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거기만 굉장히 사람이 정체돼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럴까요? 아무튼 뭐 저도 한번 꼭 가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드네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중년 나이가 된 사람들은 단풍 축제 이제 슬슬 좋아하거든요. 근데 20, 30대는 이게 달라. 예? 맞아요. 왠지 그죠. 지인 중에 쇼핑몰 하는 분이 있는데요. 요즘에 할로윈 의상 뭐 주문해서 폭주 중이래요. 아까 할로윈 축제 얘기도 하셨죠, 근데? 네, 맞습니다. 사실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씩 그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는 편이긴 합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동구에서 준비한 것도 그런 맥락의 축제인데요. 수영시 마켓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플리마켓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축제가 11월 첫 번째 주 주말 수영시 마켓 할로윈 위크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11월 2일 토요일과 3일 일요일 양일간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소영씨 마켓이라는 게 소영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요. 네, 소셜 앤 영 컬처의 줄임말입니다. 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랑 참 같은데요. 그러기나 말이에요. 네, 성동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서 정기적으로 한번 문화 마켓을 열어보자라고 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있는 청년 창업가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여성 기업 같은 분들이 셀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이 아주 뚜렷한데요. 예를 들면 지난 2회 소영시 마켓 같은 경우는 한양여대 학생들이 만든 벤처기업,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등장해서 둘러보는 재미까지 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이제 이거죠. 이곳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중소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소영씨 마켓 할로윈 위크 구체적으로 뭘 볼 수 있나요? 일단 뭐 호박, 유령, 오래된 성 같은 할로윈 이미지가 가득해서 전체가 포토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한 4가지 코스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핸드메이드 마켓에서 유니크한 옷이나 소품이 있는 플리마켓을 둘러보시고요. 다음으로 체험 부스에 가셔서 할로윈 호박을 만든다던가 또 좀비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비들하고? 네. 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잔치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글로벌 푸드트럭에서 세계 각국의 먹거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할로윈을 테마로 한 공연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잊을 수 없는 가을 축제의 기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지금 상상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네. 자, 11월 2일과 3일 예, 꼭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런데 혹시 이럴 때 꼭 이런 이벤트 있던데 실제 소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뭐 혜택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늘 프로그램에 있던 시그니처 행사가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소영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오시면 작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의 소영씨들 많이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증명할 것 지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와서 보여는 줘야 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중장년을 위한 송정 단풍 축제, 또 젊은 층들을 위한 소영씨 마켓 할로윈 위크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연령대가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 다음은 왠지 더 젊은 축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아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성동구 청년지원센터가 준비하는 서울숲 커피 페스티벌입니다. 성동구 청년축제는 매년 열리고 있는 축제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테마를 커피로 잡고 가을향 물씬 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가을과 커피 뭐 딱이죠. 네. 이거 달력에 진짜 체크해놓고 어떻게 좀 해봐야겠는데요.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죠? 날짜는 10월 26일 토요일에 열리고요.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와 서울숲 방면 도로 일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축제를 떠나서 지역 청년들에게 힘을 주자는 취지로 열렸는데요. 바리스타 대회, 커피 기업 부스, 청년 카페 부스, 그리고 힙한 공연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커피향 그득한 그런 축제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점점 이제 쌀쌀해질 만한 때가 돼가는데요. 바리스타 대회도 열리고 카페들도 막 나온다고 하고
분위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만 좀 도와주면 정말 금상첨화겠는데. 네. 자, 그 밖에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성동구에는 청년 카페 10군데에서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젊은 카페들의 패기를 만나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커피 전문 기업 6곳이 참여를 해서 원두 로스팅도 하고 더치커피 시음도 하고 또 전문 기계도 선보이게 됩니다. 바리스타 대회에서는요, 커피를 내리는 브루잉, 그리고 커피에 예쁜 그림을 그리는 라떼아트 분야의 대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예. 무대에서 커피를 내리는 것도 참 볼만하겠지만 무대 아래 응원전도 재밌을 겁니다. 또 이제 대회를 지켜보다 보면 심사 시간을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래퍼들의 공연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타겟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니까. 네. 아, 축제 얘기하다 보니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많이 갔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역시 노는 얘기는 즐거워요. 자, 지금까지 가을 축제 소식 든든하게 우리 채워주신 오랜만에 만난 네. 성동구청 공보 담당관 양희애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동구 축제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요즘 같은 가을철 하루 20km씩 이동하고 있는 것 뭘까요? 예, 바로 단풍입니다. 지난 9월 27일에 설악산 첫 단풍이 관측이 됐고 하루 20km의 속도로 단풍이 남하하고 있죠. 하루에 20km, 다시 말해 일속 20km. 이게 느리다면 느리고 빠르다면 또 빠르게도 볼 수 있겠죠. 오늘 세 가지 가을 축제를 만나봤는데요. 이맘때는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속도도 일속 20km쯤은 되는 것 같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마음이 스산해지는 가을이죠. 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럴 때일수록 너무 빠르지 않고 또 너무 급하지 않게 제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해봅니다.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지금까지 유튜버 허서문 씨, 또 거인의 어깨 김영일 대표와 보급형 스행님 입시 진학 상담센터 얘기 나눠봤고요. 가을 축제까지도 골고루 맛봤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이 유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야 저희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꼭 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서 가감없이 청취 소감, 또 더 알고 싶은 정보들 많이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이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주 월요일에 격조 있는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